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김재형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에서는 KBC 시민안전 기자단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토대로 피해 현황과 향후 기상 전망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KBC 시민안전 기자단에 접속을 하시면 재난 관련 소식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곧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원영 기상캐스터와 함께 지난 며칠 동안의 태풍의 이동 경로와 우리 지역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캐스터, 지금 태풍의 위치가 제일 궁금한데요. 태풍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네, 현재 흰남노는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간 모습입니다. 오전 9시경 울릉도 남남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다가 현재는 울릉도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의 이 흰남노가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예상 경로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한반도를 빠르게 관통을 했습니다.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현재 시속 62km의 속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재보다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북서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오후 한두 시쯤이면 러시아 쪽에 비를 뿌리겠고요. 12시간 이내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난 밤 동안 우리 KBC 시민안전 기자단들께서 보내주신 영상만 봐도 이 비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몰아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예상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현재 광주, 전남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했던 새벽 동안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광양 백운산 234.5mm, 진도군 215.7mm, 강진군 180.7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예상보다 한반도를 빠르게 관통하면서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고 오후 들어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피해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안심을 해도 되는 단계일까요? 네, 태풍의 영향권에 벗어나면서 비걱정은 없겠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에는 초속 40에서 60m, 전남 서해안에는 30에서 40m, 그 밖의 지역에는 초속 20에서 30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시설물 점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또 이원영 기상캐스터를 통해서 이번 주와 추석 연휴 동안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풍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남 동부권에서 취재하고 있는 KBC 보도국의 이형길 취재기자와 연결할 텐데요. 오늘은 순천의 한 농가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형길 기자, 현재 상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저는 지금 순천 나간면의 배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순천은 나주와 함께 전남의 배 주산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순천의 배 농가의 재배 면적이 약 185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50헥타르가량에서 20에서 25%가량의 배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지금 추석을 나흘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농가 피해가 조금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농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제가 일단 낙과 피해를 입은 배들을 좀 가까이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민이 일단 오늘 오전에 주변에 있는 배들을 조금 모아놓은
상황인데요. 이 낙과 피해를 입은 배들을 보면 사실 지금 당장 출하를 해도 될 정도로 상품성이 굉장히 높은 배들입니다. 이 상처도 하나 없는 이 배들. 그러니까 지금 10에서 15% 정도만 더 크면 출하를 할 수 있는 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일 정도만 더 키우면 되겠다 하고 키우던 이 배들이 낙과 피해를 이렇게 대거 입으면서 농민들의 이 마음도 굉장히 착잡한 상황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만났던 한 농민은 어제 새벽 2시 반, 3시까지도 이곳 배밭에서 계속해서 낙과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이 컸다, 이런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는 고흥에도 계셨고 지금 순천에 계신데 순천이나 고흥, 광양 이런 동부권 상황을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자면 어땠습니까? 예, 지금 농가 피해가 속속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고흥 녹동항에 저희가 어제 밤 사이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 9시 이후부터는 강한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최근접했던 새벽 4시쯤에는 창문이 흔들리고 주변의 가로수들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기도 했습니다. 전남의 밤사이 순간 최대 풍속은 약 43m, 초속 43m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강수량은 광양이 83.2mm, 여수가 66.9mm를 기록하면서 전남 동부권에 비바람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의 병원은 농작물이 도복 피해, 그러니까 농작물 쓰러진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총 266헥타르에서 전남의 266헥타르에서 지금 도복 피해, 그러니까 쓰러진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벼가 198헥타르이고요. 대파가 30헥타르에 달합니다. 그런데 벼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76%이고 대파는 2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 쓰러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도 받지 못하는 농민도 속출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한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배 농가를 왔고 주변에 이렇게 벼 재배 면적들 살펴보고 또 비닐하우스도 살펴보고 했었는데요. 상당히 지금 태풍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우려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역시 태풍은 태풍인지라 곳곳에서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에 나가 있는 이형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뒤에 한 번 더 연결해서 앞으로의 기상 전망과 함께 피해 복구 소식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저희 시민안전 기자단 분들께서 정말 생생한 현장의 소식들을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새벽에도 계속해서 보내주셨는데요. 간밤에 우리 지역 태풍 피해 현황을 KBC 보도국의 김서영 취재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현재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오늘 새벽 3시 반에서 4시쯤 광주에 최근접한 뒤 현재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광주에는 여전히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며 광주의 누적 강수량은 83.5mm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광주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송정 지하차도 인근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도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됐고 강풍에 변압기가 터지면서 광산구 철쭉마을 일대가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외에 건물 일부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밤사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오늘 광주 시내의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도 등교 대신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가량 늦춰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목포에서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호남선 구간과 여수에서 전주를 오가는 전라선 구간의 KTX 이용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인명피해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은 참 다행인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작은 태풍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안전 기자단들을 통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풍 경로와 근접했던 완도 금일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집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저희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이후 피해는 없었는지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완도금일지역 홍보팀장 김희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 메신저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분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밤사이 피해는 좀 없었습니까? 네, 저희 수협에서도 5천 개 현장을 오전 동안 피해가 없는지 돌아봤는데요. 전북 가두리 양식장이 무트로 밀려와 있는 사고도 있었고 바다에서도 크고 작은 양식장 시설물 사고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의 정전으로 광어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하는 사고도 있었고 수협에서 인양비를 지원했으나 미처 육지로 인정하지 못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배가 출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지금 배가 좀 운항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아직 바람이 불고 있어서 개량이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경에 재개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나 양식장, 지금 영상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양식장 피해가 가장 걱정이 됐는데 양식장 관련 피해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사고 보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바람이 아직 불고 있고 결항이 해제되지 않아서 현장 접근이 어려워서 정확한 피해량은 아직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이 자연재해를 막기가 쉽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피해 복구나 예방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업인들도 인양해 놓은 선박을 다시 바다로 내리는 작업을 하는 등 일상 복귀를 위해서 분주히 뛰고 계십니다. 지자체에서도 어업인들이 크고 작은 사고로 입은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보상이나 지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어업인들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도에 있는 크고 작은 피해들 하루빨리 복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구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례는 2년 전에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더욱더 걱정이 됐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자, 구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영희입니다. 네, 지난 밤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상황을 저희와 공유를 했었는데요. 구례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2년 전에 삼진강 댐 대량 방류로 인해서 극심하게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니만큼 아마 온 국민들이 긴장감으로 밤을 설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역시 그렇고요. 마을분들 회관으로 모이시라고 하고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뉴스와 SNS 소식들을 보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네, 사실 구례군 하면 무엇보다도 지난 2020년에 수해 피해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됐는데 섬진강 서시천 주변 상황이 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섬진강변에 사시는 분들은 재작년에 삼진강 댐 대량 방류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극심하게 입었기 때문에요. 아직도 그때 함께 소통했던 분들이 400여 명 정도가 SNS 소통방에서 같이 소식을 공유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댐 전술은 어떤지, 삼진강이 넘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식을 물어오시고 그렇게 공유를 하면서 걱정스럽게 상황을 공유를 해왔습니다. 네, 저희도 정영희 님께서 공유해 주신 영상을 토대로 정말 현장 상황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고요. 이제 정부와 지자체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후 위기가 어쨌든 정말 변화무쌍하게 예측할 수 없게 이렇게 다가오고 저희들에게 위협적으로 이렇게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사전에 대응해서요. 예를 들어서 강하상 정비랄지 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그런 법을 제정한다랄지 댐 방류와 관련한 매뉴얼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통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완도와 구례에 계신 시민안전기자단들과 통화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전남 서부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상황을 새벽까지도 열심히 전해주셨는데요. 해남의 시민안전기자 정홍수님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해남에서 폐주 농사하고 있는 조홍수라고 합니다. 네, 태풍이 지난 밤에 좀 지나갔고 지금의 날씨가 궁금한데요. 지금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날씨는 지금 맑고요. 바람은 다 잦아가지고 이제 가을빛이나 따뜻한 날씨입니다, 지금 현재. 네, 지금 저희가 보내주신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 밤 사이의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밤 여기는 해남은 9시부터 해가지고 그 태풍 흰나노 영향권에 들어가지고 비바람이 되게 거세게 부는 바람에 집이 날아갈 정도의 그런 위력을 보였고요. 그리고 네. 저녁 이후에 이제 그 아침에 오니까는 이제 날이 밝아서 아침 마을 돌아보니까 상추 농사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마늘 농사하신 분 피복 이렇게 비닐 씌워놨던 거 다 날라가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날라가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있는 그 지붕이 날라갔더라고요. 네. 저희가 안 그래도 학교 지붕 날아간 이 사진을 확인을 또 했었는데 아무래도 농업이랑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피해 상황도 좀 더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이 계속해서 올 텐데요. 정부와 지자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각 그 지역에 그 네트워크로 이용해가지고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나오는 그 태풍의 이동 경로 그 지역에서 지금 풍속이 얼마다, 지금 비가 얼만큼 분다 이런 걸 좀 알려주면은 더 혹시 그 국민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정홍수님의 이 제보 덕분에 해남의 상황을 조금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민안전기자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좀 하루 빨리 복구가 돼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모든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지역마다 정말 크고 작은 피해를 남기면서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웅희 취재 리포터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웅희 리포터,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 현황부터 이 전국 상황부터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태풍 흰남노의 위력은 정말 무서울 만큼 강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밤사이 강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장 먼저 태풍을 맞닥뜨린 제주에서는 무려 13,000여 가구가 정전됐지만 지속되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포항이 특히 피해가 심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70대 여성 1명이 사망했고 다른 1명이 실종됐습니다. 도로가 거의 하천처럼 변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은 지역이 침수되고 한 중학교 야산에선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에선 20대 남성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인천에선 가로수가 학원 차량을 덮쳐 3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예고됐던 강한 태풍이었던 만큼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이어서 우리 지역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밤새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이로 인해 광주 소촌동 일대에서는 강풍의 변압기가 터졌고 이 밖에 전남 곳곳에서도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겨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안 흑산도에선 선착장이 파손돼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높은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 7천여 명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태풍이 강원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방심하기엔 좀 이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바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가 오염될 수 있으니 물은 가급적이면 끓여 드시는 게 좋고요. 가스 및 전기시설은 손대지 말고 점검한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를 발견하면 그 즉시 지자체, 군청이나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침수가 된 지역의 경우에는 감전사고를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전봇대 근처는 절대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차량이 바닥까지만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바닥에 배터리 단지를 신속하게 분리한 후 세척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는 산사태나 구조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산사태나 구조물 붕괴 자체도 위험하지만 건물 자재나 외벽, 그런 낙하 사고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에 살고 계신 분들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한 너울성 파도는 높이가 5m를 넘을 정도라서 해안도로까지 순식간에 덮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고성에서 2020년에 일가족 3명이 강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3명이 사망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가 해제된 이후에 발생해 더욱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고였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좀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만약에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주택이나 공장의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을 이걸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국가가 보험료의 최소 52.5%를 보상해 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연간 한 15,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해당 보험으로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입을 경우에 복구액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 침수 피해 최소 보상금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배가량 상향해 재난지원금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본인 거주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단 보상 청구는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보험 관련된 제도였는데 보험 이외에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험 말고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면 열흘 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나흘간의 확인 사실을 거친 후에 재해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인명피해를 제외하고는 풍수해 보험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런 자연재해는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제책과 보상 방안들을 미리미리 알아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피해 입으신 농어민 비롯한 지역민분들께서는 관련 정보 꼼꼼하게 챙기셔서 태풍으로 인한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지역에 있는 시민안전 기자단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정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던 지역인데요. 이번에는 보성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성입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성군 시민안전기자단 박혜정입니다. 먼저 지난 밤 동안 이렇게 활발하게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성의 상황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현재 보성은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고요. 많은 비와 바람이 불었지만 보성군은 철저한 대비 덕분에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셨던 이 지자체가 보낸 이 알림 문자까지도 저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밤새 좀 큰 피해는 따로 없었습니까?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벼가 약간 쓰러지고요. 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보내주신 영상과 사진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런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올 때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수철이 다가온 만큼 보다 신속하게 복구가 이루어지길 모든 주민이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세찬 비바람이 몰아쳤던 고흥군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혜 시민 기자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흥 포도면에서 소금방판이라는 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요. 전화기에서 살짝 떨어져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네, 지난 밤 동안 고흥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비가 어제 하루 종일 왔고 바람이 중간중간 엄청 세게 부는 게 있어서 잠을 거의 설치고 그랬습니다. 네, 또 김지혜님께서 승마장을 운영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 말 영상도 좀 보내주셨잖아요. 더 네.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른 피해가 좀 없었습니까? 네, 저희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말들도 안전하고 축사 자체도 크게 많이 이렇게 피해 본 거 없이 그래도 다행히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흥은 바람도 많이 잦아들고요. 해가 나와서 다들 약간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자체 바라는 점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태풍 때문에 이제 길 같은데 나뭇가지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추석 연휴가 또 다가와서 귀성객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오실 수 있게 그런 길 정비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발한 기자단 활동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한 분들 이외에도 정말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안전 기자단들 덕분에 저희가 지역의 상황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저희가 태풍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전기 감전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집에서 오래되어 낡았거나 벗겨진 전선을 발견했다면 미리 교체해주세요. 두 번째, 외출 시엔 가로등, 신호등, 맨홀 뚜껑 등 전기시설물 근처에는 접근하지 마세요.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집 일부가 침수되었다면 즉시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고무장갑이나 마른 천을 사용해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네 번째, 가전제품의 물기가 마르지 않은 채로 사용하면 감전 위험이 있어요. 판매사 AS센터에서 점검 후 재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만약 감전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차단기를 내리고 고무장갑을 이용해 피해자를 전선이나 기기로부터 떼어놓으세요. 네, 어제부터 정말 저희 취재진과 시민안전 기자단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생생하게 저희가 이 태풍의 상황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태풍의 영향권이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큰 피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앞으로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유원영 기상캐스터가 이번 주 추석 연휴의 날씨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난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내일부터 추석 연휴 동안에는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연휴 동안은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지만 특별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또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할 테니까요. 평온한 가을 날씨에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 하루빨리 복구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